9천억 세금 폭탄이 던진 질문. 삼성과 인도, 그 복잡한 진실. 지난 1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에 무려 9천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한 겁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 부품을 인도로 가져오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세금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 사건 뒤에는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하나의 작은 부품을 두고 벌어진 30년 우정의 시험대 같은 일이었거든요. 모든 것은 RRH라는 부품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휴대폰 기지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장치죠. 손바닥 크기의 작은 박스같이 생겼지만 없으면 휴대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삼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부품을 한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 인도로 보냈어요. 총 1조 원어치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품에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하는지를 두고 삼성과 인도 정부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품은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삼성은 여러 전문가들에게 확인받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하지만 인도 정부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2020년에 우리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거기서 이 부품을 완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요즘 인도는 외국 회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회사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삼성과 인도의 관계는 정말 오래된 인연이에요. 1995년에 삼성이 인도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동안 삼성은 인도에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공장도 세우고 일자리도 만들고 인도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 도왔죠. 인도 사람들도 삼성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휴대폰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삼성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삼성 인도 지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인도에서 성실하게 사업해온 회사였거든요. 인도에서 일하는 삼성 직원들은 밤새워 관련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법에 따라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삼성 인도지사의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말 억울할 만도 하죠. 인도에 있는 삼성 공장 직원들의 걱정도 컸어요. 혹시 우리 회사가 인도를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인도 정부 쪽 사정도 들어봐야겠죠. 인도 세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삼성이 직접 쓴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인도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많은 외국 회사들이 인도 시장에서는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려고 한다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국 회사들이 우리를 이용만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어요. 사실 인도는 요즘 경제적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회사들이 우리에게 맞춰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인도 정부 관계자의 이런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외국 회사들이 인도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느끼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커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인도지사에서 일하던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인도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걱정이 퍼졌거든요. 인도에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 세운 공장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공장 중 하나거든요. 인도에서 팔리는 휴대폰 3대 중 1대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정도예요. 하루에 몇십만 대의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시골에서 온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삼성 공장은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한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삼성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는 팀장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삼성 공장에서 10년째 일하는 한 직원의 말입니다. 이 공장이 생기면서 주변 지역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곳이 현대적인 산업 도시로 변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택시기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삼성 공장이 우리 동네에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고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었어요. 공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의 말입니다. 공장 주변에는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삼성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고 퇴근 후에 장을 보러 와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한 달에 몇억 원씩 돈이 돌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번 세금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위험해졌어요. 삼성이 만약 인도 사업을 줄이거나 다른 나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변호사들과 세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인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낸 서류는 기술적인 설명일 뿐이었고 세금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삼성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그 부품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문서에 쓰인 말을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어요. 삼성이 직접 쓴 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인도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외국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외국 회사들이 인도에서 사업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외국 회사들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비슷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인도에서 사업하는 한국 회사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어요. 한편 인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 회사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인도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디 총리는 늘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 때문에 이런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말 외국 회사들을 환영하는 건가? 라는 의문 말이에요. 이 문제가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인도와 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많은 외국 회사들이 중국 대신 인도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나라도 함께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애플이 대표적인 예예요. 아이폰을 중국에서만 만들던 것을 인도에서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폭스콘이라는 대만 회사가 인도에 아이폰 공장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늘려서 지금은 꽤 많은 아이폰이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삼성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투자를 늘려왔어요.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인도의 휴대폰 시장 성장은 정말 놀라워요. 10년 전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값싼 피처폰을 주로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고급 스마트폰들 말이에요.
이런 변화에는 인도 정부의 정책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인터넷을 전국에 보급하고 데이터 요금을 엄청 싸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세금 문제가 이런 계획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어요. 인도가 정말 외국 회사들을 환영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실제로 다른 한국 회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도 인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이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정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20년 전에 인도에 공장을 세웠는데 지금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됐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형차 중 하나가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 사람들의 취향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인도는 더운 나라라서 에어컨이 필수인데 현대차는 작은 차에도 좋은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리고 연비도 좋게 만들어서 기름값 부담을 줄여줬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인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특히 인도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LG 에어컨이 인기가 정말 높거든요. LG는 인도의 특별한 환경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했어요. 먼지가 많고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인도 상황에 맞게 내구성을 높이고 전압 변화에도 잘 견디는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모두 삼성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삼성이 이 문제로 큰 손해를 본다면 다른 회사들도 인도 투자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외국 회사들이 인도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모디 총리는 정말 열심히 외국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에 투자하세요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몇 번 와서 한국 기업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 삼성 사건 때문에 이런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인도가 정말 외국 투자를 환영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규칙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어요. 인도의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외국 투자가 줄어들면 인도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인도에 투자할 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인도로 오려던 투자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면서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와 외국 회사들 사이에 더 명확한 룰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하자는 거죠. 인도 정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 회사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어요. 삼성 인도지사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서류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인도 정부와 더 자주 소통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삼성 인도 지사장의 말이에요. 인도 정부도 변화하고 있어요. 외국 회사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규정을 더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들도 보이고 있어요.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인도 진출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위험은 있지만 기회도 크다고 판단한 거죠.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이런 신중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어요.
또 다른 전자부품 회사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규모는 줄이더라도 인도 시장은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큰 기회이거든요.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근 삼성 임원이 인도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완전한 철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인도가 진정으로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투자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실제로 인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젊은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률도 높거든요. 디지털 기술 발전도 빨라서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인도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됐거든요. 이런 변화는 전자제품 회사들에게는 큰 기회예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 노트북, 태블릿 같은 제품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인도의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은 정말 눈부셔요.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걸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선호해요. 더 저렴하고 편리하거든요.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 정부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전국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면 전자제품 시장은 더욱 커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 사건이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봐요.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니까 해결책을 찾을 거다는 거죠. 인도는 외국 투자와 기술이 필요하고 외국 회사들은 인도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양쪽 모두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삼성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인도 정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정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은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인도 정부는 삼성이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두에게 손해거든요. 다행히 양쪽 모두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인도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인도 정부도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민간 차원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과 인도의 기업인들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정부만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이번 사건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외국 회사들은 현지 법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문서 작성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현지 정부와의 소통도 더 자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도 정부도 외국 투자 유치와 국내 이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너무 엄격하면 투자가 줄어들고 너무 관대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9천억 원의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였던 거죠.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줬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이 양국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양쪽에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인도는 일자리와 기술을 얻고 한국 기업들은 거대한 시장을 얻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번 삼성과 인도의 9천억 원 세금 분쟁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오해가 어떻게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면 이런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3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을 거예요.